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 4급 선정한자 15번째 시간으로 10개의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할 악을 보겠습니다. 악할 악은 미워할 오라고도 하는데 버금 아와 마음심의 결합자입니다. 버금 아는 무덤의 묘시를 그린 것입니다. 즉 관을 놓는 곳에 평면도를 그린 것이 아입니다. 왕의 시신을 안치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아사라고 했는데 이는 상경에 버금가는 중요한 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금, 다음가는 등의 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버금아는 다른 글자와 만나면 버금, 부족한, 못한, 나쁜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부족한, 나쁜 등의 의미인 버금아에 마음 심이 더해진 악할 악은 나쁘다, 악하다는 의미이며 또 미워하다, 싫어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때는 오로 읽습니다. 악화는 나쁘게 되는 것을 말하며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아왕산, 아질산과 같이 분자 이름에 아가 들어가는 것은 황산이나 질산에서 산소가 하나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오지심은 자기의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럴 연을 보겠습니다. 그럴 연은 육달월과 개견, 불화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개견은 개를 그린 글자인데요. 각골문의 모습입니다. 머리와 내민 혀, 발과 꼬리가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개견은 글자의 왼편에 붓수로 쓰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입니다. 개와 비슷한 부류의 동물을 뜻하는 글자에 두루 쓰이는 붓수입니다. 그래서 그럴 연은 육달월과 개견, 불화가 합해져서 개고기를 불에 굽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맛이 좋고 소화도 잘 됐으므로 고기는 당연히 불에 익혀야 한다는 의미에서 당연하다, 마땅히 그러하다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다, 그을리다라는 의미의 글자는 그럴 연 앞에 불화를 하나 더한 불탈 연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연은 앞에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한 것을 이루는 말이며 자연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모양을 뜻하고 천연은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필연은 그리 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할요를 보겠습니다. 구할요는 각골문을 보면 여자가 허리에 손을 올리고 춤을 추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허리라는 의미였으나 지금은 허리라는 의미의 글자는 육달월이 더해진 허리요가 쓰이고 있습니다. 구할요는 허리가 중요한 부위라는 뜻에서 중요하다, 중요한 것을 원하다, 요구하다, 구하다 등의 뜻이 생겼습니다. 중요는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의미하며 필요는 꼭 소용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며 요체는 중요한 점이라는 의미이고 불효불급은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을 말합니다. 원할 원을 보겠습니다. 원할 원은 근원원과 머리혈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근원원은 기슬엄과 샘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의 기슭에서 솟아나는 샘의 형상으로 그곳이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임을 나타내어서 근원이나 기원의 의미를 가지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원할 원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생각이라는 뜻으로 원하다, 바라다 하는 뜻입니다. 기원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을 말하고 민원은 국민이 청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이며 소원 성취는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의원 면직은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그 주기를 해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재를 보겠습니다. 두재는 한일과 나아갈 염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간다는 데서 두 번, 재차, 거듭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고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며, 재검토는 한번 검토한 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며, 재작년은 지난해의 전해를, 비일비재는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많다는 의미이며, 돈수재배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두 번 절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재기불능은 다시 일어설 능력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쌓을 저를 보겠습니다. 쌓을 저는 조개 패와 쌓을 저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쌓을 저의 원형은 이 쌓을 저인데, 이것은 괴짝 속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 것을 그린 것입니다. 각골문에서는 조개 패를 그려서 그것이 재화임을 나타내었고, 금문에서는 조개 패가 괴짝 밖으로 나와서 아래에 위치했고, 소전에 와서 오늘날과 같이 좌우 구조가 되었는데, 이후 괴짝이 진면으로 변해서 지금의 쌓을 저가 되었습니다. 쌓다, 저축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장은 물건을 쌓아서 간직하여 두는 것을 말하며, 저축은 절약하여 모아두는 것을, 저유소는 기름을 저장하여 두는 곳을, 저수지는 하천이나 골짜기를 막아 물을 모아놓은 큰 못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글적을 보겠습니다. 불글적은 큰 대와 불화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사람이 불을 쬐는 모습으로 불빛에 붉게 물들어서 붓다라는 의미이고, 사람을 불에 태우는 모습으로 보아서 멸하다, 비다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화는 붉게 된다는 뜻으로 공산주의에 물드는 것을 말합니다. 적조는 플랑크톤이 번식하여 바닷물이 붉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적나라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상태라는 뜻으로 숨김없이 본래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적수공권은 맨손과 맨주먹이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싸울 전을 보겠습니다. 싸울 전은 호단과 창과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호단은 새총 모양의 갈라진 나뭇가지 양끝에 돌을 매단 사냥 도구입니다. 싸울 전은 고대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쟁이나 사냥에 쓰이던 무기를 그려서 싸운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싸움이나 전쟁의 뜻을 가지고 있고, 전쟁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력으로 국가 간에 싸우는 것을 말하며, 백전백승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뜻으로 싸울 때마다 번번이 이긴다는 뜻이며, 전전긍긍은 겁을 먹고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리는 것을 말하며, 산전수전은 산에서의 싸움과 물에서의 싸움이라는 뜻으로 세상의 온갖 고난을 다 겪어서 세상 일의 경험이 많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조를 보겠습니다. 일을조는 해를 뜻하는 날일과 열십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열십은 땅 위로 무엇인가가 솟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일을조는 땅 위로 해가 솟아오르는 이른 아침이다 라는 의미로 새벽, 일찍, 이르다, 서두르다 라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조석은 매우 이르고도 빠름을 뜻하며, 조추는 이른 가을을 말하고, 조로는 나이에 비해 빨리 늙음을 의미하고, 시기상조는 오히려 때가 이르다 하는 뜻으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군사조를 보겠습니다. 군사졸은 옷의와 가로 그을 효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각골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예나 하층 계급이 입는 옷에는
옷에 X 표시를 해서 구분을 했는데 후에 옷에 X 표시를 한 옷을 입는 말단 병사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군사나 병조를 가리키는 글자이며 전쟁에서 말단 병사들이 가장 많이 죽기 때문에 죽다, 마치다 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졸병은 주위가 낮은 병사를 말하며 오합지졸은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무리라는 뜻으로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군중이라는 뜻이며 졸업은 학업을 마치는 것을, 졸도는 심한 충격으로 정신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 4급 선정한자 15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준 4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조와 군사 조를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